가슴이 무겁게 조여오는 순간에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고 스스로 대응해 생존하신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도 곁에 없던 그 순간에도 침착하게 대응해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긴급한 순간에도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차분히 행동을 이어가며 위기를 이겨내신 분들의 실제 순결이 전해집니다. 스스로 멈추고 복식 호흡을 유지하며 간단한 행동 하나로 생명을 지켜낸 경험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나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심장마비가 온다면 어쩌지?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혼자 사는 시간이 많아지는 나이가 되면 그런 걱정이 문득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곁에 누구 하나 없다면, 무슨 일이 생겨도 나를 발견해 줄 사람조차 없을까봐 마음이 서늘해지는 순간들이 있지요. 어쩌면 그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병원에서는 정기검진만 잘 받으면 된다고 말하지만 실제 위기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무섭고 어려운 의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특별한 기구나 약이 없어도 여러분 스스로가 평소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만으로도 생존 확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혼자 사시는 분일수록 꼭 알고 계셔야 할 중요한 행동법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누구보다 쉽게, 누구보다 실천할 수 있도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몸에서 보내는 조용한 신호들을 놓치지 않으시는 것이 시작입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눌리는 등 묵직한 압박감이 15분 이상 지속되고 왼팔이나 턱, 목으로 통증이 퍼진다면, 여기에 이유 없는 피로감이나 갑작스런 숨참, 식은땀, 어지럼 등 2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심장마비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아주 흔한 증상으로 위장 문제나 피로감으로 오해하기 쉬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놓치면 상황은 순식간에 악화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의심되면 무엇보다 신속하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심장마비는 침묵 속에서 시작되고 조용히 목숨을 위협합니다. 처음 맞이하게 되는 그 긴장되고 초조한 순간에 당황하지 않으시려면 평소에 꼭 기억하셔야 할 7단계 행동법이 있습니다. 이 7단계는 실제로 병원에 도착하기 전, 즉 혼자 있는 동안에 시행할 수 있는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집 안에서도 쉽게 실천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잠깐 멈춰 앉기, 문 열기, 문자 보내기, 아스피린 하나를 준비해 두는 일. 이 모두가 큰 준비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그 차이가 곧 생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됩니다. 이처럼 평소에 한 번만 제대로 익혀두셔도 초기 대응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며 생존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7단계 행동법과 더불어 평소에 준비해두면 더욱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4가지 습관까지 모두 함께 담아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따라오시고 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지식이 어느 날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평소처럼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펼쳤을 뿐인데 이유 없이 가슴 한가운데가 무겁게 눌리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소화가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무심코 넘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숨이 차고 왼팔이 저려오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몸에서 보내는 신호들을 놓치고 그냥 참기만 하다 보면 심장마비는 돌연사라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그 위기의 순간을 살릴 수 있는 현실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생존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은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위기에서 자신을 지키는데 활용하셨던 지침입니다. 먼저 심장마비가 오기 전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단지 그것을 알고 기억하고 인지하느냐에 따라 생사의 갈림길이 나뉘게 됩니다. 가장 흔하고 중요한 첫 번째 신호는 가슴 중앙의 압박감입니다. 이 통증은 단순한 통증이 아닙니다. 흔히 돌덩이가 가슴 위에 올라온 것 같다. 코끼리가 가슴에 앉아 있는 것 같다. 속에서 무언가가 꽉 막혀서
숨이 턱턱 막히는 느낌이다라고 표현됩니다. 이는 심장 근육의 혈류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아 심근어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이 통증은 15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심장약이나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심장 근육이 실제로 손상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 통증은 움직일 때 더 심해지고 휴식을 취해도 줄어들지 않으며 조용한 상태에서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통증이 특정 부위로 퍼지는 방사통 현상입니다. 심장은 좌측 가슴에 있지만 신경이 연결된 부위들이 있어 통증이 전혀 다른 곳에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왼쪽 팔, 어깨, 등, 목, 턱, 심지어 아래턱이나 어금니까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환자들은 치통이나 어깨 결림으로 착각하고 응급 상황을 놓치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 환자에게는 턱 통증이 자주 보고됩니다. 이는 심장신경이 자율신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 일반적인 근육통과 달리 움직임과 상관없이 통증이 나타나며 점점 강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 심장마비 환자의 40% 이상이 턱, 목, 등 통증을 주요 증상으로 경험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뚜렷한 이유 없이 밀려오는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이것은 흔히 노화에 따른 피로와 혼동되기 쉬운 증상입니다. 하지만 심장이 피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면 전신의 산소와 영양이 부족해지면서 몸 전체가 무겁고 나른해지며 앉아만 있어도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생깁니다. 특히 여성 환자들에게서 이 피로감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병학회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여성 심근경색 환자의 절반 이상이 통증보다 피로와 무기력감을 먼저 느꼈다고 보고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갑작스럽게 일상이 버겁고 하던 일을 중간에 멈출 정도로 몸이 무거워졌다면 심장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호흡곤란과 식은땀입니다.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면 혈액이 폐에 고이면서 폐부종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숨이 가빠지고 마치 물속에서 숨을 쉬는 듯한 답답함이 생깁니다. 그에 따라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차가운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식은땀은 단순한 더위나 열 때문에 나는 땀과는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는 방 안이 서늘한데도 등을 타고 땀이 줄줄 흐르거나 갑자기 이마에 차가운 땀이 맺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숨을 몰아쉬거나 앉아 있는데도 마치 계단을 오른 것처럼 숨이 가쁘다면 그 순간은 이미 심장의 도움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입니다. 이 증상은 심장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뇌에도 피가 덜 가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뇌가 산소 부족 상태가 되면 중심을 잡기 어렵고 속이 울렁거리며 토할 것 같은 느낌이 이어집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를 가진 분들이 이 증상을 무시하고 그냥 체한 줄 알고 지내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울렁거림이 10분 이상 지속되고 몸에 힘이 빠진다면 바로 응급대응 준비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 5가지 신호는 모두 개별적으로도 주의가 필요하지만 특히 2가지 이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즉시 심장마비를 의심하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증상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심장 근육이 망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골든타임은 단 5분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대한심장학회에서는 이런 증상 발생 후 10분 내 병원에 도착한 환자와 30분 후 도착한 환자의 생존율이 3배 이상 차이 난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혼자 계신 시간, 혼자 계신 공간, 혼자 계신 순간에도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고 대응하실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정보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제부터는 바로 그 순간에 혼자 계실 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7가지 응급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실제로 혼자서 심장마비를 이겨내신 수많은 어르신들이 지킨 실전 매뉴얼입니다. 첫 번째, 모든 행동을 멈추고 바로 앉으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멈추는 것입니다. 걷고 계셨다면 멈추고 서 계셨다면 바로 앉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만 더 참아보자, 움직이면 괜찮아질지도 몰라 하시는데 이 판단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이 힘들어하는 순간에는 움직임이 혈압과 심박을 더 올려서 위험을 키웁니다. 앉을 때는 바닥에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 꼭 등받이가 있는 의자나 소파, 침대 끝에 기대어 앉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닥은 냉기가 올라오고 앉은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특히 위험하니 항상 가까운 곳에 앉을 자리를 마련해 두시는 것도 좋은 준비입니다. 두 번째, 아스피린 병 하나를 씹어서 드세요. 아스피린은 혈전을 녹이는데 도움을 주는 약입니다. 심장마비는 보통 심장혈관 안에 피가 뭉쳐서 혈액이 막히면서 생기기 때문에 빠르게 혈전을 녹이는 약을 먹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씹어서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삼키면 흡수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꼭 입에서 부숴서 씹어 드셔야 합니다. 가능한 빨리 증상을 느끼는 순간에 바로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위에 상처가 있으시거나 이염, 위궤양을 앓고 계신 분, 그리고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드시지 마시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세요. 아스피린은 평소 냉장고나 약 상자에 따로 보관해 두시고 유통기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119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전화는 반드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가슴이 아프다고 느끼는 순간 곧바로 119에 전화를 거세요. 그리고 절대 아파요라고만 말하지 마시고 주소, 성별, 나이, 증상을 또박또박 말해주세요. 서울시 동작구 어디 아파트 몇 동 몇 호, 77세 여성, 가슴이 조이고 숨이 차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해주시면 됩니다. 구조대원들은 이 한마디에 따라 준비하는 장비도 달라지고 도착 속도도 빨라집니다. 이 한 번의 신고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심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말을 길게 하는 것도 힘들 수 있으니 미리 문장 연습을 해두거나 종이에 적어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대문을 열어두고 비밀번호를 종이에 써서 붙여두세요. 신고를 마쳤다면 구조대가 빠르게 들어올 수 있도록 대문을 열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관문이 잠겨 있으면 구조대는 시간을 허비하거나 문을 부수고 들어와야 하는데 그 시간은 생명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디지털 도어락을 쓰시는 분들은 A4 용지에 비밀번호를 써서 눈에 띄게 문 옆에 붙여두세요. 열쇠 문이시라면 열쇠를 현관 근처에 보이는 곳에 놓아두거나 화분 밑 같은 고정된 위치에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몸을 45도 각도로 세우고 다리를 살짝 올려주세요. 몸의 자세도 매우 중요합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몸을 뒤로 기대어 약 45도 정도 상체를 세우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때 다리는 쿠션이나 이불을 말아서 심장보다 살짝 높게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이 자세는 심장에서 뇌와 폐로 혈액이 잘 순환되게 해주고 폐에 물이 차는 것을 예방하며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도 막아줍니다. 반대로 완전히 누우시면 폐에 물이 차서 숨쉬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고 고개를 너무 들고 앉으면 오히려 어지럼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족에게 간단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세요. 이때는 전화를 하지 마시고 문자로만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를 하면 호흡에 부담이 가고 가족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심장이 더 빨리 뛰게 되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문자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심장 통증으로 119 신고, 어떤 병원으로 이송 중, 걱정하지 말고 병원으로 와 주세요라고만 보내셔도 됩니다. 가족 한 명이 아니라 최소 두세 명에게 동시에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천천히 복식 호흡을 반복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며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동안 호하고 소리를 내며 내쉬는 복식 호흡을 해주세요. 이때 가슴이 아닌 배로 숨을 쉬는 느낌으로 하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 호흡법은 심장박동을 안정시키고 교감신경의 흥분을 가라앉히며 불안을 줄이고
공포심을 진정시켜줍니다. 실제로 많은 심장 수술 환자들이 이 호흡을 통해 수술 전 긴장을 줄이고 수술 후 회복 속도도 더 빨라졌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7단계는 한번 익혀두시면 위급한 순간에 생명을 살리는 골든 타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매주 한 번씩만 연습해 보시면 몸에 익습니다. 종이에 적어 냉장고나 전화기 옆에 붙여두고 아스피린은 유통기한을 확인해 두시고 자주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노력은 분명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자신을 지켜주는 강한 도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7단계는 순서대로 하나하나 실천하시면 됩니다. 순서가 헷갈리실 경우 냉장고나 벽면, 자주 보이는 곳에 붙여두시고 수시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평소에 반드시 준비해 두셔야 할 4가지 생존 습관을 알려드립니다. 이 습관들은 단 한 번의 실행만으로도 생명을 지키는 골든 타임을 벌어줍니다. 첫째, 집 안 곳곳에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A4 용지에 큼직하게 비밀번호 1234라고 적어 문, 냉장고, 탁자, 거실 벽에 부착해 두면 응급 구조대가 빠르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가끔 연습해 보면서 손에 익히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스마트폰에 응급 단축 번호를 설정해 두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설정에서 응급 연락처 기능을 활성화하면 전원 버튼을 빠르게 5번 누르거나 전원과 볼륨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자동으로 119와 가족에게 문자가 발송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기능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설정을 도와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스마트폰 잠금 화면에 의료 정보를 입력해 두는 것입니다. 혈액형,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정보, 주요 병력 등을 입력해 두면 의료진이 환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보가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평소에 정확히 입력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넷째, 냉장고 문에 7단계 행동 요령을 붙여두고 위에는 아스피린을 보관해 두는 것입니다. 특히 집에 자주 혼자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눈에 띄는 곳에 부착해 두셔야 합니다. 냉장고를 여는 습관이 있으므로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스피린의 유통기한도 정기적으로 확인해 주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의 생명을 지켜낸 구체적인 실천법이자 누군가의 인생을 되돌려 놓은 희망의 기술입니다. 심장마비는 무섭고 조용하게 다가오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준비된 사람의 태도입니다. 위기의 순간을 무사히 넘긴 분들은 결코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알고 있었고 그걸 실천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위급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노년에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더 가까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피할 수 없다면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위기 앞에서 겁에 질리지 않고 침착하게 하나하나 행동을 이어가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가빠지고 몸이 보내는 신호가 2-3가지 이상 겹친다면 바로 의심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심장마비는 절대로 영화처럼 갑자기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서서히 시작되며 30분에서 몇 시간 전부터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일상에서 자주 겪는 증상과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들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피곤하니까, 어제 잠을 못 잤으니까, 소화가 안 돼서 그런가 보다 하며 미루게 됩니다. 그 순간이 위험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건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신호들을 그냥 넘기지 말고 심장마비일 수 있다고 의심해 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7가지 행동법을 실천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무작정 기다리거나 참기만 하지 마시고 앉으시고 아스피린을 씹으시고 119에 연락하시고 문을 열고 가족에게 문자 보내시고 호흡을 가다듬으시면 됩니다. 이 7가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장비나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천입니다. 그리고 그 위급한 순간을 더 안전하게 넘기기 위해 오늘부터 준비해 두셔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문에 붙일 비밀번호 종이 1장,
스마트폰의 응급 단축 번호, 잠금 화면에 적어둘 의료 정보, 냉장고에 부착할 행동 요령과 그 위에 놓일 아스피린 한 통. 이 네 가지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응급 상황에서 생사를 가르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주변 분들과도 나누어 주세요. 혼자 계신 부모님, 형제, 이웃에게 알려주세요.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이 영상의 의미는 충분합니다. 심장마비는 가장 외로운 순간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준비된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준비된 손에는 지식이 있고 가슴에는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내신 여러분께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건강한 내일이 계속되길 바랍니다.